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수소화 반응을 하느냐. 수소화 반응은 이중결합이라든지 카르보닐 그룹 이중결합의 CC 이중결합이라든지 CO 이중결합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줬는데 수소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수소 자체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뭐가 되나 촉매가 그 자리를 서페이스를 제공해 줄 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소 와서가 놀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와서 놀고 하면서 거기서 눈이 맞아서 결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때 들어가는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화 반응은 반드시 촉매가 현재까지는 금속 촉매가 있어줘야만이 백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속 촉매가 있어줘야만이 그 수소화 반응 자체가 일어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소화 반응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화합물을 봤을 때 이것은 뭐가 되나 일종의 지방산이 되는 거죠. 지방산이라든지 지방산 에스테르. 그리고 대개 지방산들은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식물성 지방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서도 이와 같은 식물이라든지 동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특색이 있는 것은 모든 이중결합들이 이와 같은 시스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소화 반응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는 거죠. 수소화 반응을 시켜주는데 이와 같은 구조를 여기서 그려놓고 보면은 좀 더 오픈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요 수소결합이냐, 요 이중결합이냐, 요 이중결합이냐 봤을 때에 요것이 조금 더 바깥쪽에 이 들어가기가 뭐라고 그러나 입체적인 장애를 덜 받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를 1당량을 반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팔라듐 카본을 촉매로 사용을 해줬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두 가지에 요게 한 이중결합이 있고 한 이중결합이 있는데 요 이중결합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리덕션이 일어나주게 됩니다. 리덕션이 일어나주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한쪽은 이중결합이 남아있고 한쪽은 수소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재밌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중결합이 하나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것은 오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서 페이스트 형태로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마가린을 빵을 스프레드 할 때에 그 마가린을 스프레드 해가지고 먹고 하지만 그 마가린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식용유 형태의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화합물에서 한 개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리덕션 시켜가지고 얻어지는 화합물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일 상태가 되지만 이것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빵에 발라 먹기가 좋고 그 맛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빵에다가 뭘 하나요? 버터를 발라서 먹는 것이 맛이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버터와 유사한 그죠? 닮은 꼴의 형태의 이게 성질은 비슷하지만은 실제적인 버터는 아니죠. 그래서 유사한 이와 같은 버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가린이 되는 것이고 이 마가린은 결과적으로는 지방산 에스테르에 있어서 에스테르라든지 지방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뭘 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선택적으로 리덕션을 시켜가지고 얻어지는 물질을 실제 식품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마가린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버터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맛도 같을 수는 없죠. 이게 맛이 더 좋을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값이 싸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마가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이 이 마가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가 존재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트랜스 지방이 대개 한 3.3% 트랜스 지방 차이가 많이 나고, 트랜스 지방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트랜스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의 상황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린이 뭘 보는가 하면은, 마가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LDL,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물론 이게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하고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이 비율은 둘 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이 요게 많고 요게 어느 정도 적은 편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계속 증가를 시켜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지금 버터는 그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뭐죠?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포함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것도 지금 요것보다는 좀 뭐죠? 이와 같은 마가린이 LDL을 인크리즈 시켜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그 콜레스테롤 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츄레이트드 된 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버터가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버터에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이타민 A라든지 바이타민 D라든지 E라든지 K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타민들이 포함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마가린은 쉽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가린은 이미테이션 버터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은 맛은 비슷하지만 엄격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식물성 지방산은 뭐냐면은 시스 형태로 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그 전체적인 비율에 봐서는 적은 양이지만은 이와 같은 트랜스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근데 특히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것이 튀김을 했을 때에 첫 번째보다는 계속 하루 이틀 계속해서 오랫동안 같은 튀김을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과적으로는 그 이중결합, 시스결합 형태가 뭐가 되는가 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될 때는 시스로 연결할까 트랜스로 연결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에너지인 측면에서 트랜스로 연결하는 것이 더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졌다가 다시 될 때는 트랜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트랜스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트랜스 지방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상당히 해로운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스 알킨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성질화가 되는데, 이성질화가 되면서 그때는 시스로 할까 트랜스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뭘 하는가 하면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그죠? 모아 스테이블한 트랜스 알킨 형태로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요? 트랜스 팻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 팻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데 이것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아지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몸속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많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많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블라드 디지즈 여러 형태의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알카인 화합물을 리덕션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알카인 화합물을 리덕션 시키면은 이중결합을 여기서 수소와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팔레듐 차콜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반응성은 똑같다고 했죠. 그런데 한 개가 더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당량을 해줬다면은 여기서 1당량을 해줬다면 여기서는 뭐가 되나? 2당량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들어가서 알케인 화합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삼중결합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1당량만 쉽지 않은 일이죠. 1당량만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수소가 들어가는 방향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스 알케인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삼중결합을 가지고 수소와를 반응을 한 번을 1당량을 넣어가지고 시스만 만들어져. 그거는 맞죠.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시스로 만들지 않고 트랜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트랜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가능하다면은 뭐가 되나? 이쪽에서 그러면은 뭐가 되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도 얻을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반응이 가능하다면은 시스 알케는 뭐가 되나요? 같은 위치로 들어가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 알케는 수소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게 하고 어떤 방법을 쓰면은 트랜스 반대 방향 엔티 패션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학들이 이미 다 알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삼중결합을 가지고 시스 결합도 만들 수가 있고 삼중결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트랜스 형태의 화합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수소와 반응을 한 번 시켜주게 되면 수소가 한 번 정확하게 들어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정확하게 1당량만 넣어주면 되는데 1당량을 그 가벼운 기체를 1당량을 넣어주기가 어떻게 정확하게 저울을 통해서 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양쪽에 그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수소가 들어가는 화합물을 얻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수소와 반응을 시켜주면 처음에는 이중결합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중결합이 다시 리덕션이 돼서 알케인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삼중결합에서 이중결합까지만 반응을 갈까?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겠나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다면은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은 무엇 때문에 반응이 진행이 되나요? 수소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첨가되는 것은 반드시 촉매가 있어줘야 되죠. 촉매는 한번 쓰고 나면 또 다시 사이클 해가지고 또 촉매로서 반응할 수가 있어. 또 쓰고 나면 또 다시 촉매로서 반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반응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반응이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촉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촉매를 뭘 하나요? 계속 리사이클이 되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뭘 하나? 촉매를 오염된 촉매를 써가지고 한 번만 반응하고 딱
끝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그 개념이 이겁니다. 아니면은 그 개념이 뭐가 되나요? 촉매의 작용을 확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촉매의 그 작용을 방해해주는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 하는가? 팔라듐 그대로 썼죠. 팔라듐 그대로 썼어. 그 다음에 레드 테트라스테이트를 쓰면서 뭘 넣어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키놀린을 넣어주게 됩니다. 키놀린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요 키놀린은 이와 같은 팔라듐을 오염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나? 촉매가 오염되면 촉매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촉매를 딱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반응을 못하도록 해주는 아이디어. 그걸 누가 맨 처음에 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뭐라나? 촉매가 계속 이 사이클링이 돼서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번 딱 하고 나서 반응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레드 테트라스테이트라든지 레드 다이아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키놀린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뭐가 되나? 오염된 촉매를 써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죠. 촉매는 촉매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죠. 왜? 사이클링이 계속 되니까. 그런데 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염된 촉매를 사용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린들러 캐탈리스트 이 사람이 개발한 게 팔라듐,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스테이트에 키놀린을 조금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촉매 전체를 우리가 린들러 캐탈리스트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해주게 되면은 시스 알켄이 한번 들어가면은 같은 형태로 들어가죠. 시스 알켄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죠. 더 이상 unreactive, 더 이상 반응이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수소에다가 그 다음에 팔라듐 차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계속해서 반응이 진행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수소를 넣어주고 마음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린들러 촉매를 결과적으로 오염된 촉매를 하면은 한 번만 반응하고 반응은 안 하는 거죠. 그럼 한 번만 반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스 알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써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시스 부탄 2N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린들러 캐탈리스트는 요 촉매를 사용하되 요 촉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키놀린을 사용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시스 형태의 알킨 화합물로 바꿔와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트랜스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는 해봤죠. 여기서는 캐탈리스트를 쓰고 수소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시스 형태의 알킨 화합물을 얻을 수 있는 까지는 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삼중결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트랜스 형태의 알킨 화합물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건이 여기서는 린들러 캐탈리스트, 즉 오염된 촉매를 사용을 해주면은 한 번만 반응하도록 했지만은 이번에는 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금속을 사용합니다. 금속.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은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탈을 이용해서 리덕션하는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듐은
이와 같이 용매에 녹을 수 있는 메탈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암모니아는 가스지만은 이 상태에서는 암모니아를 가스 상태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리퀴드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암모니아에 소듐이 녹아 들어가서 아주 짙은 블루 컬러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암모니아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암모니아에 소듐이 녹게 되면 아주 짙은 블루 잉크처럼 색깔이 변한다는 이야기는 요 소듐이 암모니아 용매 속에 녹아 들어가서 하나의 용액을 이루온다고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넣어주게 되면은 생성되는 화합물이 이와 같은 트랜스 알킨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소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스테인리스 또 하나의 금속이지만은 철도 하나의 금속이지만은 우리가 소듐 같은 경우는 금속은 금속인데 상당히 소프트한 게 무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칼을 가지고도 연필 깎는 칼이라든지 이와 같은 칼을 가지고도 자를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이게 슬라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한 양만큼을 자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기의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잘라서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암모니아는 대부분 다 가스 상태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를 가스 상태에서 포집을 한 다음에 암모니아를 넣어준 다음에 그 암모니아가 담겨 있는 용기를 마이너스 40도씨로 내려주게 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기체 상태의 암모니아가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가 바뀌어졌을 때에 거기다가 소듐을 넣어주게 되면은 소듐이 그 암모니아 용매 속에 녹아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용액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트랜스 알킨 화합물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에서는 여기에 린들러 캐탈리스트에서는 촉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소가 한 번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소를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금속을 써준다는 이야기는 요 금속은 항상 뭘 가지고 있나요? 나처럼 수리, 나, 칼 이런 게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체외각기의 체외각 전자를 한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금속들은 전자를 잘 떼내려고 해. 그래서 여기에서 소듐 메탈이 쉽게 전자를 하나를 떼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Na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 전자를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요 전자를 한 개 얻은 전자를 어디에 파이 결합이 있는 쪽에다가 여기에서 삼중 결합 쪽에다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 파이 결합이 하나가 껴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전자 한 개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파이 결합 한 개가 이쪽으로 전자를 이동했으니까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와 같이 상태가 되죠. 이와 같은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C-가 되는 거죠. C-는 만들기 어렵지만 만들고 나면은 짝산 짝연기 개념에 의해서 아주 강한 뉴클로파이나 강한 베이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나요? 강한 베이스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리퀴드 상태의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에서 뭘 하나 뺏어오나요? 암모니아에서 뭘 하나? H를 하나 뺏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전자를 이쪽으로 이동해주면 NH2-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럼 한쪽에서는 이미 여기에서는 H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죠. H가 자리를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데 요 레디칼에 이제 전자를 여기서 하나를 줬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있죠. 요게. 요 전자 한 개가 있는 것이 결합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NA에서 전자를 하나를 떼내주고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자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H-가 뭘 하나요? 이 C-가 암모니아에서 H를 잡으면은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자, 결과적으로 봐서는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요것은 여기에서는 sp2가 되죠. sp2 120도 각도로 그죠? sp2 형태가 되는 것인데 sp2 형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요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요게 되고 난 다음에 요게 여기에서 그 다음에 들어갈 때에 지금 요런 상황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들어가는 게 이렇게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여기 전자 두 개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더 안정한지 더 불안정한지 여기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가 더 안정한지 자 여기서 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큰 그룹과 큰 그룹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큰 그룹과 큰 그룹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것이 더 안정하느냐 하는 거죠. 안정도가 똑같지는 않죠. 이것은 큰 그룹끼리 박치기를 해주고 되고 이것은 큰 그룹끼리 서로 반대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놈이 더 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은 시스 형태, 트랜스 형태로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에너지 계산을 해서 뭐로만 만들어지나요? 이와 같은 카르바니온이 만들어지는데 카르바니온도 뭐가 되나? 트랜스 형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트랜스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에서 H를 잡는 것은 여기서도 쉽고 여기서도 쉬운 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요 둘 중에서는 뭘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R그룹이 같은 방향인 경우보다는 서로가 반대되는 것이 만들기가 더 좋다.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도 이것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에 요거 하나만 만들어지게 되니까 요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암모니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C-에서 암모니아에서 H를 하나 뽑아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H가 서로 반대로 들어가는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삼중결합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트랜스를 만들고 싶다. 그때는 뭐냐면 이와 같은 메탈이라든지 암모니아 용액을 사용해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 형태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수소가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중결합. 그래서 우리가 삼중결합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 필요에 따라서는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상태가 더 안정할 것인가, 이와 같은 상태가 더 안정할 것인가를 뭐가 되나요? 계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와 같은 트랜스 형태의 Ni온이 시스 형태의 Ni온보다도 뭐가 되나? 모아 스테이블 하게 된 거죠. 모아 스테이블 바이닐 카르바니온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고 나면은 암모니아에서 H를 뽑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반응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은 크게 뭐가 되나? 디졸빙 메탈 리덕션이라고 해주게 되겠죠. 금속을 사용을 하되 그 다음에 녹을 수 있는 금속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리덕션을 시켜주는 것이고, 금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듐에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최고각 전자를 쉽게 내줄 수 있는 금속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를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쉽게 하나를 어디에 줄 수 있나요? 삼중결합에 밀어 넣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수소와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수소를 넣어주되 수소 린들러 캐탈리스트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촉매가 한 번 쓰고 나면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촉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졸빙 메탈 이용한 어떤 리덕션을 이용을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생성되는 것보다 이런 형태가 우선적으로 생성돼 가지고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H를 가지고 오면은, 즉 소듐하고 암모니아 그 리퀴드 암모니아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트랜스 형태의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럼 삼중결합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단일 결합을 얻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중결합을 얻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 형태의 화합물도 얻을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가 되나요? 트랜스 형태의 알켄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자, 이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면은 이와 같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핵신이죠. 그 다음에 3번 위치에 삼중결합이 있는 3핵신 화합물을 가지고 소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리퀴드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여기가 리퀴드, 그죠? 암모니아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가 없네요. 그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CH, 2, CH, 3.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화합물을 뭐가 되나? 82%의 수율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뭐냐면은 요 H와 요 H가 서로 트랜스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좀 더 세분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메탈은 리튬을 써도 좋고, 그 다음에 나트륨 아니면은 포타슘, 이걸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 1A족에 속하는 화합물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쉽게 뭘 하나요? 전자를 잘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리듀싱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되나요? 수소가스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소가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는가 보면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은 디졸빙 메탈 리덕션은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렉트론을
뭐였나요? 소듐에서 전자를 하나 내놓는 거죠.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자를 삼중결합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듐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일렉트론이 트랜스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뭘 하나요? C-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암모니아에서 H를 뽑아오게 되죠. 그래서 프로톤 트랜스퍼가 일어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전자가 한 개가밖에 없으니까 전자를 하나 더 밀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일어나주게 되는 것이고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하나를 들어가주게 되면은 지금은 트랜스 형태로 들어가주게 되죠. 그 트랜스 형태로 들어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C-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C-는 다시 뭘 가져오나요? 프로톤을 어디에서? 암모니아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여기서 왜 쓴다고 보면 되나요? 암모니아에서 필요한 프로톤을 가져오죠. 암모니아에서 필요한 프로톤을 두 번이나 가져오죠. 그러면 암모니아는 뭐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야? 프로톤 소스로서 역할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탈을 쓰고 그 다음에 프로톤 소스로서 암모니아를 써가지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삼중결합을 어디로?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여기서 본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메탈에서 전자를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자를 여기에서 뭐가 되나?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 하나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전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해줘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하나가 이렇게 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전자를 한 개를 여기서 받았으니까 여기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에서 파이 결합 하나가 전자를 이렇게 C 쪽으로 줬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M 플러스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C-는 쉽게 양이 많은 H를 즉 뭐가 되나 암모니아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를 하나를 떼낼 수가 있죠. 상당히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C-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C-가 뭘로 됐나? H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H가 뭐가 됐나? 첫 번째, 일렉트론이 트랜스퍼가 되고 두 번째, 프로톤이 트랜스퍼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에 있는 요 전자 한 개를 뭘로 바꿔주나? 전자 두 개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를 바꿔주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 주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다 한 번 더 메탈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하나요? 이렇게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가 C-에 M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죠. 이게 시스 타입으로 될 것이냐, 트랜스 타입으로 하는 것이 나으냐를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트랜스 형태가 시스 폼보다는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트랜스 폼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트랜스 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이 서로 반대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뭘 하나 H를 하나 이렇게 뽑아오게 되면은 이것은 NH2 마이너스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H가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H와 H가 서로 트랜스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암모니아는 리퀴드 암모니아에서 H를 바로 뽑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암모니아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할 때에 염기라고 하죠. 염기에서 H를 떼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고 염기에서 H를 떼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C-나 아주 강한 염기라든지 아주 강한 뉴클레오파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네 단계를 거쳐 가지고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 슬라이드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사용하는 것은 리퀴드 암모니아를 쓰고 소듐이나 리튬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여기서 하나를 밀어주고 이쪽에서 하나를 밀고 오고 그 다음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C-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H를 하나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 C-가 요 H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됐나 이전에 H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상태가 되느냐 시스 상태가 되느냐 했을 때에 요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전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 하나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여기서 뭐가 되는가 하면 C-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C-는 여기서 H에서 암모니아의 H를 하나 떼내는 것은 식은 중무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트랜스 형태의 화합물, 이중결합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결합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단일결합,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 필요에 따라서는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인데 시스 형태의 단일결합을 만들든지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을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소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트랜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수소가 빠진 게 아니죠. 수소 자체가 없죠. 대신 수소로서만큼 쓸 수 있는 게 뭐가 되나? 암모니아를 쓰는 거죠. 암모니아 자체를 용액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H를 수소화 반응에서 수소가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서 H를 뽑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트랜스 형태, 또 여기에 트랜스 형태의 이중결합에 있는 알킨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 봤을 때는 폴라한 이제 탄소하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 화합물을 어떻게 리덕션 시켜주느냐.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X 대신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H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H를 집어넣어 준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리튬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것을 우리가 하이드라이드, 그죠? 하이드라이드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쓸 수 있는 하이드라이드가 몇 개가 된다?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반응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킬 할라이드를 가지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봐서는 이것을 써준다는 이야기는 뭘 써준다? H-를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H-가 어디로 가나요? H-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H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Cl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알킨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줬을 때 여기에 그룹들이 크기 때문에 H-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는가를 했을 때에 덜 입체적인 장애를 받는 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가 연결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을 뭐로부터? 에폭사이드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되는가 하면은 H-는 그냥 SN2 타입으로 SN2 타입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H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LAH를 가지고 알킬 할라이드하고 반응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SN2 타입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SN2 타입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나 그 다음에 일체 알킬 할라이드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들어가는 입체적인 장애 요소가 없으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메슬 할라이드나 그 다음에 일체 알킬 할라이드가 결과적으로는 쉽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어떤 반응을 환원 반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리컬리 대칭이 안 되는 그는 에폭사이드는 결과적으로는 뉴클로파일이 들어가는데 H-가 취환기가 없는 쪽으로 들어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뭐가 되나요? 레스 서브스티튜트 카본 아톰에다가 공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7번째로 우리 책에서 프록사이드를 어떻게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악시전하고 악시전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행태를 포함하고 있는 리어전트가 결과적으로는 프록사이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리어전트는 결과적으로는 메탈하고 옥시전 결합이라든지 O2라든지 O3라든지 H2O2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펄옥시 애시드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여기로 봐서는 터시리 부틸 하이드로프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3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터시리 부틸. 그죠? 이렇게. O에 O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카르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펄옥시 애시드가 여기에 펄애시드인데 여기에 옥시전이 하나 더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여기에도 옥시전이 하나 더 들어간 거, 여기에도 옥시전이 하나 더 들어간 펄옥시 화합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이것들이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메탈 옥시전 본드하고 어떤 그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크롬 6 밸런트를 많이 써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롬 6 밸런트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CrO3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다이징 어빌리티가 이것이 너무너무 큰 거죠.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되나 하면 이것은 CrO3를 쓰는 건 좋은데 이것이 반응성이 너무 크다. 반응성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오염된 촉매를 사용을 해주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뭐냐 하면은 CrO3만 쓰면은 아주 강한 산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피리딘하고 염기죠. 그 다음에 HCl 산을 같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 PCC 화합물을 결과적으로는 주황색으로 주황색 화합물로서 이와 같은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 화합물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로서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KMNO4라든지 오스뮴 테트록사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실복사이드라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행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알킬 화합물을 가지고 에폭사이드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에폭사이드를 아니죠. 여기서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 있죠.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양쪽에다가 OH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여기를
끊어가지고 여기에 카르보닐, 여기에 카르보닐 되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중결합인 경우에. 그 다음에 삼중결합인 경우에 이와 같은 형태를 계속해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 되는데 반씩 나뉘어지는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이 있을 때에 세컨더리 알코올이라든지 프라이머리 알코올 뭐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H와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카르보닐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아니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얻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아니면 삼중결합을 가지고 아니면 알코올 화합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